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이 머리 할 거예요. 이 머리. 보시게 되면 레이어드 같은데 좀 모량을 쉽게 줄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이드 부분 보시게 되면 머리를 잘못 자르면 이 사이드 부분이 선생님들이 되게 무겁게 잘르거든요. 이거 처리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바꾸면은 옆 사이드 부분이 수축 치지 않고도 가볍게 잘라줄 수 있는지 그 포인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동영상을 보시면 길이가 좀 많이 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적인 부분, 보통 돈을 내고 배우시면 배우는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따로 제가 티칭을 호주에 있기 때문에 티칭을 따로 개인 레슨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00% 다 오픈해서, 스스로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보시고, 조금 스피드, 시청 속도를 1.5배로 보시면 좀 빨리 끝날 겁니다. 30분짜리가 뭐 한 20분에 끝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디스커넥션, 투블록으로 해서 디스커넥션을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파팅을 바꿔서 머리 사이드의 무게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건데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데, 사이드의 무게에서 자르고 나면 여기 항상 무거울 때 있잖아요. 그걸 한 방에 한 키의 포인트를 바꾸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고 나면 간단한 건데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그것 좀 빨리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기장부터 자르는 거 할게요. 자, 기장은 항상 길이와 질감을 동시에 구하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자, 약간 U자의 형태로 자를 겁니다. 자, 그래서 질감과 기장을 동시에 구하기 때문에 패널을 잡고 가위 끝이 앞쪽으로 서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입사 손가락이 커트를 자르면서 손가락이 이동하면서 가위각도는 60도를 유지하면서 자르게 되면 질감과 길이가 동시에 구해집니다. 거의 스트로크의 응용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그대로 잘라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르실 때 손님한테 고객을 살짝 숙여달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라인을, U자 라인의 원형식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패널 들어가서 잡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오밀려서 기존 연결선과 같이 가도 되고, 이거를 사이드부터 잘라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쪽부터 자르기 편하시려면 이쪽부터 잘라서 맞추셔도 돼요. 이쪽부터 잘라서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맞춰서 가셔서 네,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가셔도 상관없어요. 꼭 중간에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중간에 시작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으면 훨씬 더 자르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는데, 자, 방법은 자, 보여드릴게요. 패널을 이렇게 잡고, 자,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가위가 60도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손가락이 오물리면서 자르고, 오물리면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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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자, 다시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가위를 항상 머리카락으로 생각하시면 여기 앞에다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앞에다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손가락이 오물려야지 손가락이 안 잘리겠죠. 자, 손가락이 위에 이동하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했을 때는 꼭 체크하실 때는 자, 고기를 살짝 숙여달라고 해서 디패럴로 포인트 커트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질감, 블런트 커트나 포인트 커트, 이제 각도가 낮은 30도, 45도 포인트 커트로 잘라서 그 다음에 질감 처리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 보통 40에서 50% 정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하고, 꼭 고객님한테 고기를 숙여달라고 그래요. 항상 고기를 숙인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고기를 들었을 때 삐져나오는 머리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삐져나올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핸드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프리핸드로 자르셔도 되고, 네. 아우터라인을 형성해서 질감과 길이를 동시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처가 같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꼭 라인의 기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느낌만 맞추시면 돼요. 꼭 항상 커트하실 거 느낌만 맞추셔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블럭 타서 이때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커넥션으로 갈 거예요. 자, 이제 투 파팅으로 나눴습니다. 리세션 섹션으로 해서 보통 템플 투 템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관자놀이를 중심에서 수평선으로 내려가서 뒤쪽이 후두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뒤쪽 후두부가 좀 더 낮게 타주시면 좋고요. 조금 더 완만하게 타셔도 되고, 두상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타주시면 되는데, 지금 고객님이 모발이 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레이어드를 한번 쳐볼 거예요.
레이어드를 치고 위쪽으로 내렸을 때 이 사이드가 왜 무거운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레이어드 치실 때 이렇게 잡고 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 쳐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잡고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쳐도 되는데, 그래서 베이스 바이 베이스, 원더 베이스, 이렇게 진행해도 되거든요. 5 정도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니고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패널 잡고 들어서, 네, 내가 원하는 각도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패널 포인트 컷 들어옵니다. 제가 많이 쓰죠, 이거. 왜 그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돼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왜냐면 패널을 3번만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드 양을 컨트롤할 수가 좋거든요. 컨트롤하기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2 파트는 잘랐어요. 자, 이만큼 레이어드가 자동으로 형성이 됐어요. 보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대로 들으시고, 자, 탑에 같은 라인으로, 호리존탈 라인으로 그대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자, 패널을 최대한 들게 되면 레이어가 좀 더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이 되고, 패널 정도, 이 정도 하기. 패널 이 정도까지 들으면 레이어드가 이 정도 나요. 좀 이 정도까지 들면 레이어드가 이 정도 났던 게 살짝 덜 납니다. 그래서 형성이 사이드 부분도 얇아져서 보시게 되면 사이드 부분이 지금 얇아지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의 레이어드를 조금 더 주고 싶으면 더 줘야 돼요. 더 줄 수 있어요. 그대로 들어서 그냥 디패럴 포인트 컷을 자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레이어드가 자동으로 나오고 굉장히 텍스처가 부드럽죠.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3번에서 4번 가는 것보다 패널을 한꺼번에 들어서, 네, 그냥 탑 쪽으로 해서 되고, 이 상태가 앞쪽은 짧고 뒤로 길어지게끔 들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패널을 이렇게 가도 되고, 수평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이쪽 관전을 이거 좁은 사람은 보통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뒤쪽이 좀 더 짧게, 그 다음에 앞쪽으로 길어지게. 그 다음 보통 수평 라인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앞쪽 부분이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허식한 느낌으로 가려면 앞쪽이 좀 더 짧고 뒤에가 길어지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내가 조절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꺼번에 디자인을 바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옆 사이드 라인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안 자른 부분하고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요. 무겁죠? 여기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는 패턴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패턴 잘라서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레이어드가 나왔는지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끝부분에 가벼움이 형성이 됐는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의 스탠다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패널 들어서, 자, 기존에 되어 있던 거에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자, 느낌을 맞추시라고 그랬어요. 느낌을. 기장을 맞추는 게 아니고 느낌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패널을 들고 똑같이 맞춰서, 네, 느낌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굉장히 길었던 머리이기 때문에 자를 게 손가락이 많아요. 네, 들어가셔서, 자, 느낌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오버를 해서 들었으면 또 동일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시고, 한번 겉단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이선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가시게 되면 자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베이스를 끌고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장이 갑자기 안 맞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느낌만 맞추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그래서 패널을 들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쪽 보시게 되면 이 엔드라인 보시게 되면 여기가 너무 무겁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 무겁게 되면 조금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층을 내게 되면 옆에는 이미 이렇게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왜 그러면 여기는 목덜미 부분, 여기 이만큼이 모발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패널을 한 번 더 좀 더 가볍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 90도로 들었잖아요. 이 방법 말고도 다시 한번 각도를 내 가슴 쪽으로 들고 각도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밑에 부분이 조금 더 가벼워져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스퀘어의 느낌으로 해서
이 정도로 들어서 한 번 더 찍거나 좀 더 낮게 해셔도 괜찮거든요. 좀 더 들으셔도 괜찮고, 기존에 하이레고 들어갔던 거를 125도, 90도 또는 60도로 각도로 내려서 설정을 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끝부분의 기장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끝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기본 커팅 베이스로 모량을 감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끝에 부분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주고, 그걸 하나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못 들어가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세 개의 라인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 무게선을 보고, 비주얼상으로 체크를 하고, 무게선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이 이미 얇아졌기 때문에 뒷부분이 그래도, 모량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왜? 베이스 자체가 원래 양이 많으면 그거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펜을 들어서, 자, 뿌리 부분에 항상 3분의 1 되는 지점만 들어가서 제가 잘라달라고 했죠. 슬라이드 커트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자르시는데 기존에 잘랐던 거는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기존에 잘랐던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다. 가져오시면 안 된다. 왜? 가이드라인 버리고 반을 가져오면 베스트 컷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가져오게 되면 가져온 머리가 또 잘려요. 질감처리 할 때. 그러면 그 가져와진 머리가 또 머리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두 번째 잘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125도 각도로만 천정으로 해서 180도는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두 번 90도 또는 125도 또는 60도로 각도를 조절해서 기장을 자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가볍지 않다 그러면 마지막에 질감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질감 처리는 최소한의 양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을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모양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질감을 최소한으로 해야지만이 머리의 형태가 오래 가요. 이걸 막 튀닝 가위로 막 잘라놓고 막 이렇게 머리 어거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디자인 커트로 해서 기본 쉐입 자체를 만들어 놓게 되면 질감 처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그래서 비달사슴 커트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태상학적인 거를 그대로 형태를 맞춰서 모양을 쉐입 자체를 잘 잘라내게 되면 길어도 지저분하지가 않는데, 또 텍스처를 너무 또 안 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동양인의 이렇게 어둡고 딱딱하고 두꺼운 모발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50에서 70% 텍스처로 아직은 섞는데, 무조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는 디자인 커트에서 기본 형태를 다 잡아놓고 지금까지 제거할 수 있는 양말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디자인으로 해서. 그래서 디스커넥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꼭 제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소한의 질감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제 질감 처리가 들어가면 들어서 머리는 지저분해졌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괜찮은지 한번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좀 무겁게 있으면 그 부분만 들어가서 하시되, 꼭 롱머리에서는 두피 부분에 3분의 1 되는 지점만 질감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틴닝 가위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처럼 드라이 커트를 이용해서, 특수 가위를 이용해서 안쪽만 줄어들게 되면 모발이 잘라놨을 때 엔디 라인의 무게성도 지켜지지만 모발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 이제 첫 단 가이드 자르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잘랐던 언더에 붙는 엑스트롤이, 그러니까 이게 밑에 부분에 그 디스커넥션의 양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꼭 하나를 들어서 기존에 엑스트롤이요, 밑에 부분 여기 보시나요? 여기 잘랐던 거 보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레이어를 줄 건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장보다 조금 더 레이어 길이를 좀 길게 주세요. 그리고 내려서 보시고, 최종적인 기장이 어느 정도 양이 되겠구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길면 길수록 단차를 더 줄 수 있는데, 보통의 디스커넥션 단차가 5에서 80cm였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시기엔 지금 10cm가 넘죠. 지금 여기 엔드라인인데 여기 있어요. 10cm가 좀 높은데, 보시고 질감 처리를 한번 해주시는 거 좋고, 내가 이게 특별하게 내가 감이 잘 안 세요. 저는 강사님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세요. 그러면은 옆에까지 한꺼번에 가서 듬성듬성 한번 잡아서 윗단 부분을 먼저 잘라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전에 항상 교육했을 때 뭐라 그랬죠?
골든 포인트에서 90도로 들어서 손가락을 아웃레이어로 이렇게 자르는 거랑 각도를 들어서 모발 끝이 평행으로 해서 135도로 엔드 라인을 수평인 상태로 자르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자르기 편한 곳으로 들어서 자, 손가락 선과 일직선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좀 길게 여유있게 한 2, 3cm 정도 길게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놔두시고 1차적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네, 그러시면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지. 자, 그대로 들어서 지금 한쪽 반쪽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크게 섹션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면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층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한 1cm 정도만 더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고 좀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자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자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섹션을 블럭을 많이 이렇게 5에서 한 8cm씩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밑에 라인 보이시죠? 여기 디스커넥션 됐던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지금 한 6cm 정도 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질에 대해서 질감 처리를 할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감 처리를 할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르고, 네,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고, 자, 패널 똑같이 각도를 자, 높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들을 때는 항상 블런트로 심하게 잡지 마시고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 80에서 한 75도에 가깝게 질감 처리와 기장을 동시에 구한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대로 베이스는 온도 베이스로 해서 작업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 정도로 들어가시고, 자, 온도 베이스로 해서 옆에는 뒤에는 피벗 섹션, 그 다음에 옆에는 버티컬 섹션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러시고,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좌우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산 모양이 생기거든요, 끝에서. 그러면 여기를 살짝 블렌딩해서 껴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코너가 적용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아주 오늘 커트에서 중요한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옆에가 피봇 섹션을 원도 베이스로 해서 피봇 섹션을 자르고 버티컬로 자르게 되면 이 선 상태 뒤에는 약간의 U자의 느낌으로 나가는데 옆선 자체는 일자로 떨어져요. 층이. 위자로 올라가면서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사이드가 무거워요. 무겁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든지 또 앞에 층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무게를 가볍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피벗 섹션을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버티컬로 해서 가르마를 기점으로 버티컬로 하죠. 자, 이거를 옆에를 가볍게 자르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탑 포인트가 아니고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 또는 골덴 포인트 정도에서 기점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기점을 바꾼다는 뭐냐면 탑에서 시작해서 방사선으로 탔던 거를 자, 그보다 한 기점 한 2, 3cm 정도 낮춘 상태에서 여기에서 골덴 포인트나 백 골덴 미디움 포인트 정도로 해서 선 기점을 포인트를 여기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선으로 모두를 돌려주는 거예요. 모두를 그대로 방사선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점이 탑이 기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 상태가 층이 이쪽에서 U자 라인 거예요. 그러면 층 자체가 사이드가 가장 가볍게 자동으로 가벼워져요. 따로 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기점을 탑에다 하시게 되면 탑 포인트에서 그대로 방사선으로 돌려도 살짝 가벼워지고요. 이 탑 포인트의 기점이 조금만 2cm 내려가면은 앞선 자체가 이렇게 앞쪽이 U자로 잘려요. 뒤로 더 내려가면 더 U자를 자릅니다. 그래서 탑에서 기점을 줄 건지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에서 줄 건지 골덴 포인트에서 줄 건지는 사이드 부분의 층을 얼마나 U자의 형태로 바꿀 거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 포인트에서 방사선 형태로만 돌리고 온도 베이스로 작업을 해도 옆 사이드 선은 굉장히 많이 가벼워집니다. 왜? 층이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들어갔지만은 기점이 방사선으로 여기 사이드까지 돌리면서 선 자체가 U자로 형성이 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드에 묵었던 부분이 베이스 커트에서 1차적으로 제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고 자르시고, 그래도 사이드 부분이 무겁다 하게 되면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로 기점을 여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쪽 축으로 이렇게 기점이 여기에서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사이드 부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선 자체가 패널을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옆 사이드의 층 자체가 U자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앞쪽 기장 쪽은 많이 안 잘립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 선 장치의 무게선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기존에 이제 질감 처리라든지 그 부분을 대신했던 부분을 기점 하나를 바꾸면서 변경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롱 레이어나 세미롱 헤어나 숏 헤어 같은 때 이 기점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서 사이드를 가볍게 하는 거를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점 명심하셔야 돼요. 사이드 선 상태가 묶이게 되면 기점을 옆에 버티칼로 가지 말고 방사선으로 바꿔서 층을 들어줘 버린대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죠? 탁 기점을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이드는 이미 잘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탑 기점을 해서 지금 들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를 게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를 게 나오고요. 자, 언더 베이스죠. 각도도 자동으로 조금 들립니다. 피벗 섹션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피벗 섹션이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르기 한 1cm 정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 상태 이렇게 해서 피벗 섹션이죠,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자, 그 상태 자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여기 부분 한 2cm 정도 지금 여기 부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머리선 상태가, 자, 크로스 체크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냐면, 자, 마찬가지로 피벗 섹션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U자 대각선으로 그 축의 기점을 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랐잖아요. 이게 아니고 U자 이쪽 사선으로 해서 후대각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사이드 부분이 좀 더 층이 더 많이 나요. 이쪽에 비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여기가 있는데 기존 라인 보시게요. 여기 지금 안 잘랐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짧아졌잖아요. 지금 2cm 정도. 근데 기점을 더 뒤로 옮겨서 자르게 되면 더 심하게 납니다. 층이. 자, 이렇게 잘랐죠. 그 다음 지금 기점 뒤로 옮겼어요.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 정도 올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 잘릴 게 한 1cm 정도 더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서 여기서 자르시게 되면 자, 거의 온도 베이스를 잘라면 여기 한 1cm 정도 잘라야 돼요. 여기 보이나요? 그러면 선 자체가 보시게 되면 자, 층이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층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을 바꿔서 사이드 부분을 가볍게 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런 이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점을 바꿔서 디자인의 층의 자체의 사이드의 무게선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내가 추가로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질감 처리를 통해서 가벼운 느낌을 내가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까지 자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트선 베이스는 다 끝났고요. 이게 질감 처리 하실 건데, 질감 처리 하실 때도 볼륨 필요하게 되면 슬라이드 커터를 이렇게 들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양을 줄여서 한 1, 2cm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각도를 들어서 질감 처리하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 하기가 좋습니다. 드라이 해도 볼륨이 잘 살고요. 각도를 들어서 슬라이드를 해서 뿌리 부분에 3분의 1 되는 지점만 항상 이게 하라고 그랬죠? 하게 되면 볼륨이 생기면서 이쪽에 가벼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은 방사선 형태로 했으면은 질감 처리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세로로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베이스 라인 커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로로 하고 싶으면 세로로 하셔도 되고, 방사선으로 하고 싶으면 방사선을 하는데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하고 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이드 질감 처리는 버티컬 섹션으로 사이드를 해서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을 보고 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3분의 1 되는 지점 각도를 들어서 하고 있죠. 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패널을 들어서
자, 안쪽에서 가위 잡는 부분 약간 다릅니다. 이거 저희가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안쪽에서 슬라이드를 해서 C자의 모양을 주면서 자르고 있어요. 가위로 오픈해서 손가락 3개로만 자르고 있죠. 손가락 3개 이렇게. 네, 손가락 3개로만 자르고 있어요. 자, 슬라이드를 해서 머리카락이 움직이면서 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무게가 아래쪽 부분과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게, 맞을 때까지 잘라주시면 되는데, 밑에 부분 자를 때, 그러니까 언더 부분 자를 때 항상 100%라고 생각하고 질감을 다 처리하시면 안 돼요. 한 80에서 90%만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질감을 처리하시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위쪽의 밸런스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감 처리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일 질감 처리를 해놓게 되면 위쪽 부분을 질감 처리할 때 밑에하고 맞춰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위쪽 부분을 더 많이 잘라야 될 때도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하시고, 자, 옆에는 버티컬 섹션과 마찬가지로 각도를 들어서 하셔도 되고, 각도를 이제 사이드 부분 같은 각도를 낮춰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볼륨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 이제 더 하고, 그 다음에 각도 들었던 부분을 한 번 더 낮춰서 뿌리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 낮추게 되면 방향감, 각도를 들어서 자르게 되면 모발의 볼륨감의 형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머리 상태를 보시고 머리를 항상 털어보시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게끔 해주시면 좋고, 요즘에 뭐 탈색이나 염색 많이 하는 매장에서 이 느낌의 커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하시는 거 뭐 추천해드려요. 뭐 컨트롤도 쉽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커트 하나 하는 것도 볼륨을 어느 방향 각도를 들어서 자를 건지 낮춰서 자를 건지, 그래서 들어서 자르게 되면 볼륨감이 형성이 되고 낮춰서 자르게 되면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거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자,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자, 앞쪽으로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뒤쪽으로 홀자가 뒤에 서서 앞쪽 방향을 밀고, 자, 원하는 양만큼 밀어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층을 낼 거예요. 층은 앞머리 뱅을 따로 이렇게 사이드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앞에 층은 사이드뱅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사이드뱅을 고려해서 조금 더 내가 평소에 내는 것보다 길게 설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턱선보다 살짝 더 길어지게끔 할게요. 그래서 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꺼번에 잡으셔도 돼요. 양이 많지 않으면 한꺼번에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피곤하셨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존 잘랐던 거 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선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자르시면 돼요. 자, 자르시는데, 자, 패널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쪽 선 라인 끝에 부분에 선이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더 들어서 잘라서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각도를 조금 더 자르기 편한 곳으로 들어서 자르셔도 되고,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뱅 자를게요. 사이드뱅 파팅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두상이 굉장히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2cm 정도 중앙 라인을 맞추고 베이스 라인 쪽을 따라서 그대로 0.5cm 정도를 그대로 가시고, 항상 강조하지만은 라인은 남기는 선이 양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빗질했을 때 여기 양이 똑같이 거의 떨어져야지 머리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가서 그대로 들어가시는데, 밸런스가 좋은 거는 항상 같은 양을 남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고 페이스 라인 따라서 그대로 양을 하고 한번 빗질 해보세요. 양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하고 한번 보시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됐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밑에 부분 턱선 바로 밑에서 슬라이드 커트로
라인 1차로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네, 슬라이드 커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밑에 라인 맞춰서 90도로 치면 돼요. 90도로. 90도로 해서 자르시게 되면 딱 맞습니다. 보통은. 네. 그래서 이 부분 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옆에가, 이 라인 같은 게 옆에가 들어보면, 자, 보세요. 보세요. 구멍 나죠? 네, 구멍 나죠? 지금 구멍 나잖아요. 네, 이 구멍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하면 조금 더 가져와서 이 구멍을 메꿔줘야 됩니다. 맞춰서 메꿔주시고, 그 다음에, 네, 메꿔주시고, 앞에 선 상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은 이대로 주시고, 조금 더 자르고 싶으면 조금 더 자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앞쪽 부분이 성도 짧고, 옆쪽이 좀 더 길어지도록 잘라주면 돼요. 거의 일직선, 디패러럴 포인트에 맞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잘라주시고, 턱선은 이 모양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슬라이드 커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딱해요. 끝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꼭 슬라이드 커트를 넣어주셔서 블렌딩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기장, 지금 브랜나로 부분 잘랐기 때문에 패널을 그대로 90도로 들이셔서 네, 똑같이 일직선을 맞추시면 돼요. 맞춰주시고 바로 잘라지죠. 네,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느낌 앞에 부분이 괜찮은가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질감 처리, 조금 샤프니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질감 처리를 통해서 그대로 네,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같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부분을 좀 블렌딩을 좀 더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 한번 들어서 네, 끝에 부분을 잘리지 않는 느낌으로 해서 디패럴 포인트로 자르게 되면 자동으로 블렌딩이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끝부분이 소프트하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기장 밸런스 체크해 주시고, 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끝나면 항상 앞에 프린치하고 뒤쪽 부분하고 연결시켜 잘라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그대로 기존에 잘랐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자, 이 부분, 자, 지금 앞에 잘랐던 부분을 살짝 연결시켜 느낀다는 또 살짝 블렌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터 라인, 그러니까 엔드 라인 뒤쪽 부분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이 체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밸런스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조금만 숙여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고요. 이 정도 맞고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스타일링 한번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옆 라인도 그렇고요. 선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 라인으로 지금 패턴을 바꿨죠. 피벗 섹션에서 돌렸기 때문에 선이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쪽 라인도 보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엣지 라인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조금 더 풀리면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일부러 살짝 더 세게 잡았어요. 엣지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후드부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양이 자, 이렇게 네, 현 상태가 굉장히 엣지 라인, 전체적인 디자인이 무게 한쪽으로 뭐 테이퍼링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디자인을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비주얼 룩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